대교의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딱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뭐냐면 122평선입니다. 122평선이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보세요. 완만하게 이렇게 꺾어지죠? 아래로. 그리고 지금 어떻죠?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평탄해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주가가 2015년도에 최고점 11,600원 두 번째 출렁에 고가를 찍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는 하방 추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흐름을 보이는 거죠. 하방 흐름. 하방 흐름을 보이면서 떨어지는데 122평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뚫고 내려가죠. 그러면서부터 122평선을 이렇게 저항받습니다. 저항받고 내려가요. 그리고 저항받고 내려가면서 62평선 또 이렇게 저항받고 받는 모습도 보이고, 얘는 장기 이평선들을 정직하게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라나? 정직하게 딱딱딱딱 지켜주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 뚫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움직임을 그렇게 갑자기 비트는 모습, 비트는 종목은 아니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기에서 쌍봉을 그린 뒤로 오랫동안 하방 흐름을 보였어요. 하방 흐름을 보였고, 코로나 때 워낙 가파르게 빵 아래쪽을 끌려 내려왔죠. 그리고 회복을 해줬는데 이 종목은 다시 하방 흐름을 보였어요. 보통 온라인 교육주들은 대부분 좋은 흐름을 탔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이 종목은 그 흐름을 타지 못한 듯 보여요. 코스피 지수가 팡팡팡팡 튀어 올라가는 동안 놓고 가는 종목 없을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결코 놓고 가는 종목 없습니다. 하나도 놓치는 애 없이 다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낙오하는 애처럼 보이는 애들도 뒤늦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왕창 올라갈 때에도 상승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뚝 떨어졌어요. 2021년 2월달까지도 바닥을 기던 종목이 드디어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근데 쑥 또 빠지네요. 와. 착실하게 차곡차곡 지켜주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외에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자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피레침? 주봉입니다. 주봉상에 보이는 이 피레침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가 던집니다. 올라갈 때마다 던지고, 요번에도 그 던지는 에너지가 세서 투두두둑 떨어졌고 바닥을 이제 찍어줬나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역시나 피레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와, 이 피레침은 뭐지? 이 피레침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를 제가 콕콕콕콕 찝잖아요.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추세를 그리고 하방을 보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방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방은 끝나지 않은 걸로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최저가를 4,000원이라고 봤을 때 현재가 5,000원이니까 코스피 상승분만큼을 이제 와서 상승했냐? 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아직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매하네. 주봉상의 어떤 뚜렷한 데이터를 주지를 않네요. 일단 코스피 상승한 만큼을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건 확실한데, 근데 어떤 포인트를 주지는 않고 있어요. 하방 흐름이 끝났냐 하면 그것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애매한 종목입니다. 매매하지 않으셨다니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일봉 볼게요.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죠. 회복을 하고 있어요. 급락을 하다가 멈추는 자리, 여기 4,000원 자리에는 뭔가 의미 있는 자리로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000원에서 하락이 멈췄는데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겠죠.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상승 흐름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방 흐름 중에 잠깐 반등, 다시 하방,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거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다면 어떻게 청산을 해야 돼? 뭔가 데이터를 주지 않는, 일봉상에도 피레침 보이죠? 일봉상에도 피레침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일까? 대교 왜일까? 코스피인데, 심지어. 여기는 의미가 있는 자리로 봤을 때 4,800원. 지금 주가는 4,800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여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올라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응을 보인다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다시 이 가격대로 뚫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항받고 계속 내려가겠다. 더 내려가겠다. 하여튼 대교를 지금 안 갖고 계시다면 매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 포인트를 몇 개 안 줘요. 자리를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팝니다. 올라갈 때마다 팔아요. 개별 종목은 개별 특성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특성을 보이는 종목이 가끔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가 매물을 자꾸 던집니다. 이 종목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매매하시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혹시 질문을 하셨다면,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안 가지고 계시고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려고 했던 거였는데, 매수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주들이 코로나의 수혜를 받고 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 비대면 교육, 비대면 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흥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대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안 하진 않을 텐데, 코스피 상장할 정도의 교육주라면 안 하진 않을 텐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매매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일단 좋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쉽게 분석이 되는 종목이 있고, 어렵게 분석이 아예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이 종목은 어렵게 분석이 되는 종목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자,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술랭님, 매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